어떻게 나도 다시 뇌가 맑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한 출발점이 되어 드릴 거예요. 당신은 요즘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고 익숙한 이름이 혀끝에서 맴도는 순간이 잦아졌나요? 걷기도 하고 몸도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뇌만 유독 느려진 듯한 느낌, 혹시 경험하고 계신가요? 65세 이상 중 3명 중 1명은 걷기를 꾸준히 해도 기억력 저하를 겪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은 움직이는데 뇌는 그대로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한 가지 두뇌 운동법을 통해 당신의 뇌는 다시 속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한 72세 남성 환자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하루에 만보를 걸 정도로 부지런한 분이었지만 자꾸 말이 끊겨요. 집에 가다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잊어요. 라는 고민을 털어놓았죠. 저는 검사를 해드렸고 그 결과는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와 같았습니다. 몸은 강하지만 뇌는 충분히 자극받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걷기만 해도 뇌가 좋아지지 않나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근육은 반복 운동으로 강해지지만 뇌는 변화하는 자극에 반응합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 주파수를 돌려야 잡음이 사라지듯 뇌도 새로운 방향을 건드려야 활발히 깨어납니다. 뇌세포는 하나하나가 정의 신호로 연결되고 그 연결망이 우리의 기억, 집중, 판단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연결망이 단순해지고 굳어집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두뇌 운동, 즉 뇌를 흔들어 깨우는 특별한 자극입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을까? 오늘 하루 뇌가 한 번이라도 놀랄 만한 일을 해봤을까? 걷기만 반복하는 건 아닌가? 놀랍게도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단 10분만 다른 방식의 자극을 주어도 해마와 전두엽의 활동이 즉시 증가하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신체 활동만으로는 절대 활성화되지 않는 두뇌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만으로는 기억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거죠.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두뇌 운동의 정확한 방식, 타이밍, 그리고 대부분이 실수하는 한 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왜 걷기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자극이 뇌를 되살리는지 바로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뇌는 근육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근육은 반복할수록 단단해지지만 뇌는 반복할수록 약해집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진실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매일 같은 길로 걷고 같은 속도와 같은 패턴을 유지할수록 뇌는 이건 익숙한 일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즉, 최소 노력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죠. 반대로 뇌는 예측하지 못한 순간 익숙하지 않은 동작, 처음 접하는 정보 앞에서 빠르게 깨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 10분의 방향 전환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걷기 대신 짧고 강렬한 두뇌 자극을 주면 해마의 신경 다발이 다시 연결되고 뉴런 사이에 시냅스가 활발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10분일까요? 연구를 보면 새로운 자극이 뇌의 주의 네트워크를 깨우고 다시 집중 모드로 돌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7인분입니다. 이보다 짧으면 자극이 부족하고 너무 길면 피로감이 커지죠.
특히 쇠 이후의 뇌는 짧고 정확한 자극에 더 효율적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같은 운동을 해도 뇌는 방향만 바꿔도 전혀 다른 부위를 사용합니다. 왼쪽을 한 번 더 살피고, 발을 번갈아 교차에 디디고, 보폭을 조금 좁히거나 넓히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의 활성도가 2배 가까이 달라지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당신의 뇌는 과연 새로운 경험을 했나요? 뇌에게 놀랄 거리를 한 번이라도 던졌나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뇌는 나이가 들수록 패턴을 선호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본능이 강해지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패턴을 깨는 순간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새로운 언어 단어 하나 외우기, 숫자를 거꾸로 세기, 오늘 마신 물의 양을 갑자기 계산하기 같은 아주 작은 변화도 연결망을 새롭게 자극합니다. 여기서 미니 후크 하나. 당신이 아무리 30분을 걸어도 뇌가 익숙한 패턴만 반복하면 기억력 회복 효과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단 10분의 두뇌 운동만 추가해도 해마의 혈류가 증가하고 정보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자극을 줘야 하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음 섹션에서 한 환자분의 실제 경험을 통해 더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8,000보 이상 걸으며 건강을 관리하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발은 멀쩡한데 머리가 자꾸 멈춥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왜 그 길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물건을 집으려다가 목적을 잊는 순간도 잦아졌다고 했죠. 저는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관도 괜찮고 근육량도 나이에 비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두엽의 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는데 왜 이런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운동은 몸에는 좋지만 뇌에게는 너무 익숙한 운동입니다. 그 순간 그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한마디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니 저는 10년 동안 같은 길만 걸었어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뇌는 단 한 번도 도전받지 못한 채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반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환자분에게 저는 아주 간단한 두뇌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걷기를 계속하되 하루 10분만 뇌가 예상 못하는 동작을 추가하도록 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발을 교차해 걷기, 왼손과 오른발을 동시에 들어 올리기, 보폭을 갑자기 좁히기. 30초 동안 속도를 빠르게 했다가 다시 늦추기.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일주일 후 그분이 다시 오셔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졌어요. 말이 끊기던 게 덜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뇌는 자극받으면 반응합니다. 뇌는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고 잊혀진 길을 다시 닦아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가소성이라고 부르죠.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 조금이라도 놀랐나요?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이 환자분이 변화를 겪게 된 결정적 전환점, 즉
뇌가 방향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깊게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의 양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였는가, 즉 방향과 패턴의 변화와 됩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1km라도 같은 방식으로만 걷는다면 뇌는 전혀 새로운 정보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5분 동안 속도를 바꾸고 5분 동안 보폭을 조절하면 뇌는 곧바로 깨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뇌는 예측 실패를 좋아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나타나면 전두엽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판단 집중 계획 기능을 담당하는 회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바로 판단력의 둔화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건널 때 한 박자 늦게 반응한다든지 갑자기 차가 나타나면 멈칫하는 순간이 생기죠. 그런데 이 기능이 바로 전두엽이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뇌가 반응하는 방향 변화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똑같은 길을 걷더라도 보폭을 20% 좁혀보기, 10초 동안 제자리에서 빠르게 팔 흔들기, 오른발 디딜 때만 살짝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리기, 계단을 오를 때 숫자를 거꾸로 세기 이처럼 아주 작은 변화에도 뇌는 이건 새로운 정보다 라고 반응합니다. 이때 전두엽과 해마의 전기 신호가 급증하며 뇌 전체의 혈류량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당신은 지금까지 운동의 방향을 바꿔본 적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가 당신 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걷는 게 좋지 않나요? 물론 좋습니다. 절대 멈추지 마세요. 다만 여기에 딱 하나의 자극만 추가하면 뇌가 훨씬 빠르게 젊어집니다. 그 자극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해마를 직접 깨우는지. 이제 다음 섹션에서 그 핵심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영상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마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 한 가지, 그 이름하여 이중자극 더블 액티베이션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에 신경세포가 줄고 기능도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하며 해마가 좋아질 거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신체 운동만으로는 해마가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해마가 정보 처리와 움직임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중 자극입니다. 쉽게 말해 움직임과 생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해마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걷는 동안 오늘 만난 사람 이름을 거꾸로 말하기, 발을 디딜 때마다 출생연도에서 일씩 빼기, 오른쪽 발을 딛는 순간만 손가락을 튕기기, 10초마다 시선 방향 바꾸기 이처럼 몸과 생각을 동시에 쓰면 해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회로를 재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눕니다. 일부는 굳이 생각을 섞지 않아도 운동 자체만으로 해마가 좋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연구는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해마의 활성화는 인지 자극과 신체 자극이 결합될 때 가장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니 후크 하나. 해마는 신경세포 재생이 가능한 외이 한 뇌 부위입니다. 즉, 자극만 제대로 주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해마는 오늘 정보를 만들었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갔나요?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실천 전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제가 의사로서 먼저 실천하는 5분 두뇌 루틴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루틴 하나만 일상에 넣어도 뇌의 반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실천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가 의사로서 매일 오전에 5분만 투자해 반드시 하는 두뇌 루틴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루틴은 해마 전두엽주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깨우는 구성이라 짧지만 효과가 즉시 느껴집니다. 흐러 1단계 30초 리듬 전환 걷기 보폭을 좁혀 10초 넓혀 10초 빠르게 10초. 단 30초지만 두뇌는 이미 예상 실패 신호를 받습니다. 2단계 좌우 교차 움직임 1분 왼손 오른발. 오른손 왼발을 번갈아 크게 들어 올립니다. 뇌량이 활성화되면서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레카 3단계 1분 인지 자극 숫자 50에서 시작해 3씩 빼기 혹은 한글 재음 순서를 거꾸로 말하기. 해마와 전두엽이 동시에 반응하는 코어 운동입니다. 4단계 1분 감각 전환 시선을 왼쪽 정면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주변 색깔 3가지 찾기. 주의 네트워크가 다시 깨어납니다. 5단계 1분 회상.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를 말로 정리합니다. 뇌 계획 기능과 회상 기능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5분 루틴은 간단해 보이지만 신체 운동 플러스인지 운동 플러스 감각 운동이 결합된 완벽한 두뇌 활성화 패턴입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매일 해야 효과가 있나요? 정답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뇌는 잦은 자극보다 꾸준한 반복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 소셜 CTA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친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잠시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뇌 건강이 바뀌는 데는 단 한 번의 정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두뇌 운동을 할 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섹션에서 오해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을 알면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인지 스트레칭 아팔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 운동이라고 하면 특별한 기구나 게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뇌는 작은 변화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일상 속 아주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몸을 스트레칭하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긴장이 풀리듯 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면 굳어있던 연결망이 다시 유연해집니다. 이 과정을 저는 생각 스트레칭이라고 부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걷다가 발 모양을 한번 비틀어 보고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터치해 보는 식. 이 동작들은 단순히 장난처럼 보이지만 뇌량과 전두엽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전형적인 두뇌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쉬운 동작을 더 말씀드릴게요. 양손 독립 움직임 1분 오른손은 동그라미, 왼손은 네모를 그리는 동작입니다.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죠. 이때 뇌는 익숙하지 않은 명령을 처리하느라 활발히 움직입니다. 시선 분할 걷기 1분 10발자는 바닥을 보고 다음 10발자는 멀리 바라보세요. 시각 정보의 변화는 주의력 회로를 깨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방향 전환 30초 걷다가 갑자기 90도 방향을 바꾸는 일. 이 간단한 움직임이 전두엽을 즉시 활성화하는 가장 짧은 뇌 운동입니다. 여기서 미니 후크 하나. 뇌는 힘이 아니라 혼란을 좋아합니다. 이 말이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뇌는 예상 밖의 상황이 나타나야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지 스트레칭을 할 때 절대 지나치게 어려운 동작을 선택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오히려 뇌 활동이 둔화됩니다. 적당히 도전적이지만 실패하더라도 부담 없는 수준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 오늘 뇌를 한 번이라도 하게 만든 순간이 있었나요? 이 질문이 마음에 걸린다면 이미 당신은 변화의 바로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뇌 운동의 오해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오해를 바로잡으면 두뇌 운동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두뇌 운동을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럼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뇌 건강에는 열심히 하기보다 올바르게 하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피로만 쌓이죠.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해 1. 운동량이 많을수록 뇌도 좋아진다 전혀 아닙니다. 뇌는 근육과 달리 반복하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는 예측 가능한 동작에서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 오래 걷는다고 뇌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걷는 패턴 변화체가 뇌를 깨웁니다. 반전 포인트 단 5분의 패턴 변화가 30분 걷기보다 해마 활성에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해 2. 두뇌 운동은 집중해서 오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화된 뇌는 긴 시간 집중하기보다 짧고 강렬한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10분 이중 자극, 5분 두뇌 루틴이 효과적인 겁니다. 오랜 시간 뇌훈련 게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히려 피로만 늘립니다. 여기서 미니 후크. 뇌는 지루함을 가장 싫어합니다. 지루함은 뇌 기능 저하의 시작입니다. 오해 3. 뇌 운동은 별도로 시간을 빼야 한다 아닙니다. 뇌는 일상 속 순간적인 변화에도 바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거꾸로 외워보기, 식사 중 오늘 있었던 일 3가지 떠올리기, 계단 오를 때 글자 단어 하나 떠올리기, 이렇게 일상에 섞는 방식이 가장 오래 갑니다. 오히려 특별한 시간을 만들려고 하면 오래 유지되지 않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의 흐름이 보일 겁니다. 뇌는 어렵지 않은 자극, 짧은 자극, 변화하는 자극을 좋아한다.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하루 중 언제 뇌가 가장 잘 회복될까요? 이 답을 이해해야 앞으로의 습관이 완성됩니다. 다음 섹션에서 바로 이 부분, 즉 하루 한 번만 해도 뇌가 달라지는 회복 루틴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뇌는 피로를 쌓아두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넣어도 회복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하루 한 번 회복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단 3분이면 되지만 뇌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1단계 30초 숨 들이쉬기. 코로 깊게 들이쉬어 폐 아래쪽까지 내려가는 느낌을 주세요. 호흡만 바꿔도 뇌 산소 공급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전두엽이 산소에 가장 민감합니다. 2단계 30초 귀 주변 자극. 엄지와 검지로 귀 바깥 가장자리 2주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귀 주변에는 뇌신경과 연결된 지점이 많아 자극하면 즉시 뇌의 주의력이 올라갑니다. 3단계 1분 감정 회상 정리. 오늘 가장 고마웠던 순간 1개를 떠올리세요. 이 단순한 회상 정리는 해마를 부드럽게 자극하며 기억력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4단계 1분 눈동자 움직임.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순으로 눈동자를 크게 움직입니다. 이 동작 하나로 시각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죠. 이렇게 총 3분입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감정 회상입니다. 해마는 감정과 기억을 함께 저장하는 부위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미니 후크. 감정이 안정되면 해마는 더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만 이 3분 루틴을 해도 기억력, 집중력, 감정 안정까지 동시에 좋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뇌질환이 있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두뇌 운동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전은 언제나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그렇듯 두뇌 운동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의사로서 반드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경우 1. 최근 어지럼증이 잦은 분 두뇌 운동에는 방향 전환, 시선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어지러움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매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경우 2. 심한 불면을 겪는 분, 불면이 심하면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두뇌 운동을 했을 때 과각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너무 흥분되어 오히려 잠에 방해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저녁 시간대 운동을 피하고 오전이나 오후 초반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경우 3.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나 교차 동작은 심박수와 혈압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턴 변화는 부드럽게 10초 단위로 나누어 천천히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저는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두뇌 운동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도를 낮추면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니 후크. 뇌는 안전해야만 회복합니다.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전두엽 활동이 즉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허리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걷기보다 강한 두뇌 운동이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죠. 하지만 두뇌 운동은 동작을 크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일어서서 계산만 해도, 눈동자만 움직여도 뇌는 활성화됩니다. 이제 안전한 두뇌 운동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은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하나인 신찰 7일 두뇌 리부트 루틴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루틴을 따라하면 단 일주일 만에 뇌의 반응 속도와 기억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즉시 시작할 수 있는 7일 두뇌 리부트 계획입니다. 일주일 동안만 이 루틴을 실천하면 전두엽의 반응 속도, 해마의 활성도, 집중력까지 모두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Day 1. 패턴 변화 걷기 10분. 보폭 속도 시선을 10초마다 바꿉니다. 뇌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첫날 루틴입니다. Day 2. 이중자극 10분 걷기, 펄스운 숫자 거꾸로 세기, 혹은 단어 거꾸로 말하기. 해마 활성화가 즉시 일어나는 날입니다. Day 3. 인지 스트레칭, 5분 양손 다른 도형 그리기, 방향 전환 걷기 등 뇌량과 전두엽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Day 4. 감각 회복 루틴 3분 귀 자극 플런, 눈동자 움직임, 플러스 감정 회상. 뇌피로가 풀리면서 기억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익찬스톰은 Day 5. 좌우 교차, 루틴 5분, 왼손 오른발, 오른손 왼발. 균형 감각 주의력, 집중력까지 동시에 향상됩니다. Day 6. 짧은 호흡, 루틴 2분 펠츠, 걷기 5분, 산소 공급을 높여 전두엽을 깨우고 가벼운 걷기로 뇌혈류를 안정화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소셜 CTA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고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데이 7 전두엽 활성 루틴 10분 오늘 가장 고마웠던 일 1개 지금 해야 할 일 4개 이번 주 가장 잘한 일 1개를 말해보세요. 계획, 회상 감정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장 강력한 루틴입니다. 이 7일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실천하면 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당신의 뇌가 다시 살아나는 변화의 길을 차분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떠올려 볼까요? 처음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했을 때 아마도 걷기만으로는 부족한가? 뇌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껏 당신의 뇌는 조용히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길에서 왜 멈춰 섰는지 헷갈리고 말이 끊기거나 집중이 흐려지는 순간들이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부드러운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요청에 답했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뇌를 충분히 깨울 수 없다는 사실. 뇌는 방향 변화, 예측 불가한 자극, 그리고 몸과 생각을 함께 쓰는 이중 자극을 좋아한다는 사실. 특히 해마는 새로운 정보와 움직임이 만날 때 강하게 반응하고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희망까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이미 5분 두뇌 루틴과 3분 회복 루틴을 익혔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함 속에서 뇌의 회복력을 되살리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오늘 들은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70대 환자분이 발은 멀쩡한데 머리가 멈춥니다. 라고 말하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분이 10분의 두뇌 운동으로 다시 말이 막힘없이 흐르게 되었던 변화의 장면일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당신도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뇌는 끝없이 바뀌고 당신이 자극을 주는 만큼 다시 회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소성의 힘이고 오늘 영상이 전하고자 했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만, 오직 7일만 두뇌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 5분, 혹은 점심 직후 3분만 투자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미니 후크. 뇌는 자극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제 조용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내 집중해 주신 덕분에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7일 루틴 시작을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Day 7 챌린지 시작. 당신의 글 한 줄이 당신의 뇌를 다시 깨우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